제 장 마감까지 이제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3시 반인데 장이 마감되지 않으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한데요. 그래.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 축소 우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2,000선에 근접을 했더니 증시 거품론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김명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수능 치는 그렇죠. 날이죠. 참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지난 초등학교 때부터 빼더라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간 짧게는 3년간의 고생이 이제 오늘로서 결실을 맞는데 그렇죠. 시험이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는 거죠? 그렇죠. 예. 4시, 5시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지금 수험 보는 수험생들은 방송을 못 보고 계시겠지만 또 학부모님들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그렇죠. 잘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절기상으로 오늘이 입동입니다. 입동인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 하는 뜻이죠. 그만큼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화의 문턱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시장을 바라보셨던 모든 투자자분들이 오늘 장에서는 다소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 장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을 찾아겠는데 이제 거의 이제 장 마감 바로 직전에 여러분을 찾으니까 저도 이상한데요. 어쨌든 오늘 2,000포인트가 지지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 증시 거품 논란 그리고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 과연 여기서 추가 조정이 될 것이냐의 여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어제 밥 제뉴아라고 그러죠. 예. 네, 그 노무라 거시경제연구소 공동 대표로 갑니다. 이분이 이 투자 전략가가 제시를 했죠. 빠르면 내년 2, 4분기부터 향후 5년 동안 증시 거품이 해소될 것이다, 빠질 것이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글로벌 증시가 25%에서 50%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중단한다면 이 증시 거품은 본격적으로 그 해소되는 과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투자를 주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의견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주식시장은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을 걸 가지고 미리 걱정한다는 거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분이 제시한 것이 빠르면 내년 2, 4분기랍니다. 내년 여름부터라는 거죠. 늦으면 내후년. 지금은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얘를 제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20년, 한 17, 8년 전에 우리나라가 IMF에 들어왔을 때 1997년, 98년도죠. 1998년도에 종합지수, 국내 코스피 시장 종합지수가 300포인트가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스티브 마빈이라는 투자 전략가가 대한민국 증시가 100포인트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나올 때가 주가는 바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동안 국내 시장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 밥 제뉴어라는 분이 뭐 이게 틀렸다 맞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하락한다면 이미 사전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징후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제가 밥 제규어라는 분이라면 저는 이런 현재 상황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봐라. 이런 상황이 이탈이 된다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으면 더 퍼펙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즉시 거품 논란이 재현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해답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보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것을 보고 자, 해외 증시 한번 가볍게 점검하고 들어가죠. 네.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 이야, 참 지난 일주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난 8월 초의 고점 그리고 9월 중순의 고점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날 고점마저 돌파하는 신고가입니다. 삼중 천장형을 돌파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간 조정을 받고 신고가 행진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고서 거품이다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고가 행진에 따른 눌림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양적 완화를 그렇죠. 유지하겠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우습습니다. 주초만 하더라도 양적 완화 시기를 올 12월로 당겨질지도 모른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그것이 축소를 하든 유지를 하든 이것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 시기를 12월 달에 실시한다고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 이틀의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언정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재료다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렇죠. 그만큼 시장의 모습이 강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독일 지수 한번 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예,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계단식 모습입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또 2차 상승 이후에 또 횡보하는 조정. 이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어디서 끝날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적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네. 자, 앞에서도 삼중 전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이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국내 증시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 경제신문의 헤드 타이틀 기사로서는 디커플링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중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의 침체 국면이 참 국내 시장의 부담입니다. 한번 화면 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자 크게 보면 쌍봉의 패턴으로 지난 9월 중순과 10월 중 쌍봉 패턴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이 지선 라인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 이 라인이 얼마냐면 2120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오늘 2130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이제 지선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더군다나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9일부터 12일까지가 3중 전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시장 이미 많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반전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3중 전해를 하는 것은 내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경제 전반에 대한 플랜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정부도 현재 다소 위축되고 있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마련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3중 전해를 전후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의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래서 지선대에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본다면 미국과 유럽은 신고가 경쟁을 벌이면서 국내 투자자들 다소 안쓰럽고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 시장의 상승은 국내 시장의 악재로 볼 수 없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전에도 지난 여름에도 미국 시장과 유럽 증시, 일본 증시가 신고가 경쟁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일 때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만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근데 반면에 미국과 이제 유럽 시장이 조정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제 중국과 국내 시장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해외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아직 증시 거품에 달라는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여전히 저는 추세적으로는 상승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연속 최장기간 순매수에서 이제 매도로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 따른 방향성 전략 그리고 관심 가질 만한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자 사실 이제 국내 증시도 지난주부터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네. 거래 대금이 4조 원대가 안 됩니다. 3조 9천억 원대예요.
그리고 고객예탁금이 하루에 5천억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고객예탁금의 이탈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 15조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상승 모멘텀을 상승 전환을 위한 다소의 시간은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물론 장중에 살짝 붕괴시킬 수는 있겠죠. 2,000포인트를 축으로 한 상승 반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고 있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금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새로운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제가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도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죠.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네. 그러면 금주 월요일부터 4일 연속입니다. 이렇게 매도한 적이 최근 들어 없었죠. 근데 월요일 날 1,800억 매도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때는 현대 로템 신규 그렇죠. 상장 종목의 매도 때문에 그렇지, 그럼 1,800억 매도했다고 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은 380억 매도했어요. 어제는 100억 매도했어요. 그러면 오늘 1,000억 매도한 게 처음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매도해서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그 매도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4일 연속 매도했다고 보여지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도한 것이 그렇게 없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아주 주물럭거리는 다소의 이런 조금 좀 심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좀 이들이 어떤 작전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집중적인 본격적인 매도의 가능성은 아직 얘기하는 건 이르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한국 관련 펀드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그렇죠,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 여부는 환율 갖고 일단 판단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도 지난 2주간의 행보 그리고 지난 1주간의 가격의 조정에 의해서 이제 2,000포인트 붕괴를 앞둔 시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000포인트의 지지선은 그렇죠,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 지지선으로 말씀드렸던 이 라인이 2,000포인트 라인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2,000포인트는 뭐 심리적인 지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3주간에 걸친 횡보 국면이 2,0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000포인트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앞서서와는 다르게 강력한 지선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의 지선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 그렇죠, 매도할 필요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금주와 다음 주 초가 새로운 매수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경제 지표가 확연하게 좋아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렇죠? 양적 완화를 위한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유동성 다음에 실적 장세가 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심 가질 만한 예상 주도주는 계속해서 늘 말씀하셨던 뭐 조선, 철강, 화학주들 관심 가지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이제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조선, 철강, 화학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 IT 부품 관련주들 여전히 매력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장세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올 연말과 내년 연초를 겨냥한다면 대표적인 은행, 대표적인 증권주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